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돈지사 쌍둥이 탐정의 미스터리 추적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제2화 할머니의 매화가지 떡 2일. 그럼 집 좀 지켜줘. 내가 말을 걸자 거실 방석에 앉아있던 미즈키는 탁자에 펼쳐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 이제부터 일하러 가? 그녀의 시선 끝에는 달력 대신 붙여놓은 화이트보드가 있다. 달마다의 일정을 도연사에 사는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각자의 예정을 여기에 적어두는 방식이다. 내 아버지이자 주지인 구보야마 신카이의 스케줄은 빨간 글씨, 신도들에게 젊은 스님으로 불리는 나이카이의 스케줄은 파란 글씨, 그리고 기거하며 살림을 하는 도우미 미즈키가 저를 비우는 날 등 다른 스케줄은 검은 글씨로 적혀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기 쉽다. 오늘 9월 중순의 일요일 칸에는 파란 글씨로 마스다이라 13주기 1시 자택이라고 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빨간 글씨 몇 자가 적혀 있다. 참석자가 모이기 쉬운 날을 잡아 치르기 때문에 법사는 주말에 집중되어 있다. 오봉이나 희간도 그렇지만 절은 세상이 쉬는 날이 바쁘다. 마스다이라 씨의 자택은 어디야? 미즈키의 물음에 나는 장지문에 손을 댄 채로 대답한다. 버선을 신은 발가락이 문지방에 걸려있는 것은 보통 신경도 쓰지 않는다. 다자이후야. 덴만구의 참배길에서 가게를 경영하고 있어. 자택도 그 근처야. 후쿠오카 현 다자이후시라고 하면 분명히 그 유명한 다자이후 덴만구일 것이다. 헤이안 시대에 정략적으로 좌천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관원도진, 별표 공의 서거 후 그 묘소에 신사가 세워지고 미스잔의 공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다. 학문의 신으로 특히 유명한 신사라 정월 첫 참배 때에는 매년 200만 명의 참배객이 방문한다. 이런 숫자는 규슈에서 유일한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10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한다. 연간 통틀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도 많다. 별표 일본 헤이안 시대의 귀족이자 학자, 시인, 정치가이다. 다자이후 덴만구가 신사로 널리 알려진 한편 예로는 서쪽 정치의 중심지로 번영했고 한반도와 중국과의 교역의 현관이 되었던 다자이후는 불교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의 도다이지, 동대사, 도치기의 시모스게야 쿠시지, 하야약 사사와 함께 천하의 삼계단, 계단, 별표으로 꼽히는 간제온지, 관세음사, 를 비롯해 시내에 몇몇 오래된 명찰이 산재해 있다. 우리 같은 절 사람은 거기에 더 마음이 가기 마련이다. 별표 승려가 계유를 받드는 곳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천하제일을 다투는 세 개의 절을 가리킨다. 어머. 상점이구나. 오늘 13주기는 누구의? 젊은 미즈키의 질문에는 아기가 없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훨씬 무거워졌다. 시주의 아드님이라고 하면 될까? 마스다이라 상점은 현재 7순이 되신 사와코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라면 아드님인 데스로 씨가 이었어야 했어. 어릴 때부터 내내 본가에서 지내면서 가게를 도왔으니까. 어머, 그럼 아직 점잖아? 30살이었나? 결혼하고 딸도 태어나 그야말로 이제부터 라고 할 때였지. 불행한 교통사고였어. 딸 유카리는 당시 1살이었지. 마스다이라 가문의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며느리인 히로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마스다이라 집안을 떠나지 않고 시부모와 함께 살았다. 히로미가 교직에 있어서 쉽게 먼 곳으로 갈 수 없었던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데스로의 아버지 이테스는 3년 전에 병으로 타계했는데 그때까지는 낮에는 이테스가 상점에서, 히로미가 시내의 초등학교에서 각각 일하고 사와코가 어린 유카리를 돌봤다.
아버지의 말로는 히로미가 전에는 유카리가 자기보다 할머니를 더 따른다고 시무룩해했던 적도 있다고 한다. 그래? 그럼 유카리는 14살이 된 거야? 여기에 이르러 미즈키의 말투에서 새어나오던 호기심이 드디어 조용해졌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유카리의 처지를 동정했기 때문인지, 데스로의 요절을 추모하기 때문인지는 모른다. 아직 20살인 미즈키에게는 남겨진 1살보다는 세상을 떠난 30살 쪽이 나이가 가깝다. 그리고 30살이라고 하면 지금의 내 나이이기도 하다. 그건 그렇고 14살이 아니야. 데스로 씨가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유카리는 13살, 중학교 1학년이야. 우리 쌍둥이보다 1살 어리지. 12년 전? 13주기라며? 미즈키가 눈을 동그랗게 떴기 때문에 나는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응했다. 그녀가 도연사에서 일한 지도 반년이나 됐는데 년기를 세는 법조차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 방심하면 바로 한정된 세계에서의 상식을 일반적인 세상의 그것과 혼동하고 만다. 가르쳐 주지 않아 놓고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고 혹은 가르쳐 줄 것까지도 없다고 착각한다. 이래서 저래서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은 성가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설명했다. 나이를 세는 법은 알지? 연기도 마찬가지여서 돌아가신 해를 1년으로 쳐, 그러니까 13주기는 12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법요지. 그렇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더 똑똑해졌다. 환하게 웃는 미즈키에게 나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미즈키는 현관까지 배웅하러 나왔다. 운전용 스니커를 신은 내게 자신도 샌들을 신으면서 확인한다. 다자이후라면 늦지는 않겠네. 그래. 오늘은 그거 한 건뿐이니까. 유치쿠시에 있는 우리 절에서 다자이후까지는 차로 3~40분 정도 걸린다. 휴일이라 차가 막힌다고 해도 저녁에는 돌아올 것이다. 현관 옆에 있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다. 나의 에마는 하얀색의 소형차이다. 지금은 나가고 없지만 이 절에는 아버지가 타는 다른 한 대, 세단이 있다. 둘 다 길에서 자주 만나는 지극히 평범한 국산차다. 사치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지 눈에 띄는 차는 탈 수 없다. 연예인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세간의 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다. 엑셀을 밟고 차의 창문을 내리자 미즈키가 손을 흔들었다.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체가 쿨렁하고 흔들린다. 이카이 오빠, 운전 좀 얌전하게 해주세요. 뒷좌석을 돌아본다. 하얀 여름 스웨터를 입은 란이 긴 머리를 머리 위에 올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미간을 문지른다. 어떻게 여기에? 그러자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마스다이라 씨라면 마스다이라 상점의 마스다이라 씨죠? 그런데 우리 신도 중에 마스다이라 성은 한 집밖에 없다. 덴만구 참배길에 매화가지 떡을 팔고 있는 그 마스다이라 상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공양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어요? 사뭇 당연하다는 말투다. 나도 겨우 사정을 깨달았다. 다자이후의 명물 매화가지 떡, 얇은 떡에 앙금을 넣고 말아 구운 직경 7cm 정도의 원반 형태를 한 과자이다. 다자이후 덴만구로 참배를 가면 매화가지 떡을 파는 상점이나 찻집이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끔 참배를 가셨던 분들이 주셔서 우리 집에서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매화가지 떡도 그런대로 맛있습니다만 역시 방금 구운 바삭한 식감은 특별하니까요.
라는 매화가지 떡을 놓고 열변을 토한다. 중학교 2학년인 그녀는 그야말로 과자 마니아다. 도연사에 참배를 하러 오는 신도분들에게 선물을 받아먹는 와중에 점점 더 혀가 고급스러워졌다. 평소에는 아버지에게 외톨이라고 놀림을 당할 정도로 집안에만 있지만 맛있는 과자를 먹을 수 있다면 범상치 않은 행동력을 발휘한다. 나는 문득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했던 대화를 떠올린다. 오늘 점심시간에 같이 얘기하던 남자는 누구? 누구를 누구로 발음하는다는 질문에 쌍둥이 동생은 살짝 시선을 올렸다. 두 사람 다 시립, 유치 후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점심시간? 아, 다이손인가? 다이손. 외국인이야? 미즈키가 끼어든다. 설마. 별명이야. 이 학기에 전학을 왔어. 어쩐지 본 적이 없는 얼굴이더라. 렌의 친구라면 대체로 다 파악하고 있는데. 란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없었겠지만 그 말은 암암리에 렌에게는 친구가 적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렌은 조금 고를 내며 말했다. 란과는 반이 다르니까 모르는 얼굴도 있지. 그러나 란은 자신이 렌을 화나게 했다는 것을 모른 채 계속한다. 어디에서 이사 왔어? 아, 그러니까 어디 산조라는 것 같았는데. 다른 녀석에게 하는 말을 주워들은 거라 분명하게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잘 모르는 곳이었어. 한자로 쓰면 삼조일까? 아직 중학생인 그들에게는 잘 모르는 곳이 여전히 많다. 그때 렌이 미즈키가 만든 작두콩 무침에 젓가락을 가져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다. 그 녀석, 괜찮은 녀석이야. 다이손이라는 전학생 얘기다. 웬일이냐? 렌이 무턱대고 누구를 칭찬하다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미 내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온 다음이었다. 렌이 방금 한 말에는 전혀 다른 뜻이나 조롱이 없었다. 평소 다른 사람의 언동을 악의를 가지고 해석하는 렌이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급생을 그렇게 평가하다니 나는 놀랐다. 렌 역시도 자신의 그런 경향을 자각하고 말했다. 처음에는 비위에 거슬리는 녀석이라고 생각했어. 잘생겼지, 싹싹하지, 운동신경도 뛰어난 데다 성적도 나쁘지 않아. 너무 좋은 점만 있어서 언제쯤 본색을 드러내나 생각했지. 그러나 일주일 만에 포기했다고 한다. 타고났어. 아무리 찾아봐도 본색이랄 만한 게 없더라고. 게다가 억지로 본색을 드러내려고 손톱을 세운 나를 성가시게 생각하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렸지. 이 녀석은 괜찮은 녀석이라고. 뭐, 이번만은 나도 큰 공부가 되었어. 하며 후후후 하고 웃는 렌을 란이 매몰차게 내몰았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몇 분 전에 견해를 정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란은 렌과 대조적으로 너무나 성선설을 신봉하는 타입이다. 그러나 쌍둥이 동생에게만은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순간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렌이 맞서지 않는다. 어쨌든 그런 녀석이라 다이소는 인기가 많아. 전학생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찌감치 우리 반의 여학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그러자 그때까지 말이 없던 아버지가 흐흠하고 헛기침을 하며 젓가락을 놓고 중대 발언이라도 하는 듯 입을 열었다. 란, 그 전학생이란 놈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잉.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꼼짝도 못했다. 딱딱한 웃음으로 미즈키가 묻는다. 주지 스님, 혹시 란이 그 남학생에게 반할까봐 걱정하세요? 대답 대신 아버지는 차를 마셨다. 그리고 차를 탄 미즈키에게 찻잎이 많아야
하며 불평을 늘어놓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렸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머리에 과자밖에 없어요. 이성은 아마 안중에도 없을 거예요. 나는 탄식한다. 차 밖에서는 미즈키가 팔짱을 끼고 왜 출발하지 않느냐고 성화다. 뒷좌석에 앉은 란의 존재에는 의문조차 품지 않는다. 그녀의 기분을 대변하듯 란이 말을 꺼냈다. 출발 안 하세요? 법요 시간에 늦겠습니다. 아니, 시간에는 맞춰 갈 수 있는데 정말 따라오는 건가 해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렌은 자주 이카이 오빠를 따라 법요에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면 끝이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숨을 헉 들이쉬었다. 이카이 오빠. 설마 매화가지 떡을 독점할 생각이셨어요? 독점이고 뭐고 나는 매화가지 떡을 먹을 생각도 없다고. 란의 식탐에 두 손을 닫은 상태로 나는 서서히 차를 출발시켰다. 2. 여기서 괜찮겠어? 다자이 후 덴만구 참배길의 입구에 가까운 노변에 차를 세우고 깜빡이를 켜자라는 창문으로 밖의 상황을 살폈다. 일요일이다. 사람이 적지 않다. 이카이 오빠는 안 내리세요? 마스다이라 씨의 자택은 상점과는 달리 참배길 뒤쪽에 있어. 법요도 거기서 하고. 어쩔 수 없네요. 그녀가 입술을 안쪽으로 말고 있다. 외톨이라는 야유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라면 혼자 가게 같은데 올 타입이 아니다. 법요에 따라와도 괜찮아.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 뒤에 같이 상점에 가자. 마음을 쓴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제안했지만 아니요. 됐습니다. 매화가지 떡이 저를 기다리니까요. 아무래도 과자의 유혹은 어려움을 넘으려는 힘이 되는 듯하다. 그렇다면 그리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란을 내려주고 한참 동안 나는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마스다이라의 집에 도착하자 사와코와 히로미, 거기에 유카리까지 여자 3대가 이미 불단이 있는 방에 모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아닙니다. 한시라고 들었습니다. 검은 투피스를 입은 사와코가 무릎을 꿇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20-30분 여유를 가지고 도착할 계획이었는데 란이 계획을 흔들어 놓아 약속 5분 전에야 도착했다. 시간에 맞추기는 했지만 황송한 일이다. 이미 13주기라는 점도 있어서 오늘은 다른 친척들은 부르지 않고 세 사람만으로 법요를 치를 모양이다. 마스다이라 자택은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넓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은 물을 것까지도 없이 알아차렸다. 좀 더 대대적으로 하고 싶었다면 참석자들을 도연사에 모이게 해본당에서 법요를 치렀을 것이다. 히로미는 너무나 교사다운 검은색 정장을, 유카리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다. 물색 점퍼 스커트로 가슴에는 마스다이라 라는 자수가 빨갛게 눈에 띈다. 하얀색 블라우스는 반소매다. 그 복장만 봐도 훨씬 커 보인다. 지난번 만났을 때는 아직 그녀는 초등학생이었다. 불단의 정면에는 데스로의 위패와 영정이 있었다. 법요의 시작을 알리는 종을 치려고 할 때 공약물로 놓은 매화가지 떡이 눈에 들어와 나는 절로 손을 멈췄다. 저기, 지금 가게는? 문득 불안해져 물었다. 마스다이라 상점이 아니더라도 매화가지 떡을 파는 가게는 많지만 란의 성격상 다른 가게에는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물론 열었습니다. 일요일이라 도와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와코가 대답한다.
독경이 끝나면 자신도 가게에 가볼 생각이다. 그렇다면 라는 지금쯤 매화가지 떡에 딱 붙어 있을까? 안심하고 나는 다시 종을 울렸다. 법요는 30분 만에 끝났다. 오늘은 다른 제사 일정이 없기도 했지만 가게 일도 있고 해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잠시 잡담을 했다. 우리 승려에게는 이런 시간도 중요한 업무다. 신도들의 근황과 사정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시주만 받고 금방 가버리는 승려는 신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관광명소가 되는 곳이 아니라면 사원의 운영은 어디까지나 신도들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와코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친하다. 상점의 주인이라는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등등한 기세 같은 건 없다. 소박하고 조용한 부인이다. 불과 4, 5년 전까지는 남편 이테스가 상점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할 것이다. 히로미는 며느리라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예에 바르게 행동하는 만큼 어딘지 거리감을 주었다. 근무처인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아동들은 따르기 힘들 것 같다는 필요치 않은 상상을 했다. 이상한 것은 중학생인 유카리이다. 우리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 사이에 옆에 앉아있긴 했지만 마치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모습이었다. 물론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고 간신히 내가 던지는 두세 번의 질문에도 간결하게 답하는 정도이다. 그리고는 오로지 고개를 숙이고 짧은 머리를 만지고 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에 한해서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닌지 어머니와 할머니도 슬쩍슬쩍 시선을 주면서도 유카리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다. 그대로 수십 분이 지나 내가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였다. 사와코가 대화 사이에 불단을 향해 짧게 합장을 한 후 공약물로 올린 매화가지 떡을 들어 유카리에게 내밀었다. 자, 보거라, 유카리. 매화가지 떡 먹지 않겠니? 데스로가 좋아했던 거야? 독경 전에 구웠으니까 아직 맛있을 거다. 그것은 조금 당돌한 일이었지만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다. 법요가 끝나자마자 공약물로 올렸던 것을 내려 아이에게 주는 것은 흔히 보는 광경이다. 그런데 유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먹어라. 너, 매화가지 떡 좋아했잖아. 히로미가 타이르듯 말했지만 유카리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자 사와코가 유카리의 손을 잡고 떡을 쥐어줬다. 딸인 유카리에게 주는 게 아버지인 데스로도 기뻐. 그 직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유카리가 사와코의 손을 뿌리치고 쥐어진 떡을 사와코에게 던졌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무도 바로 반응할 수 없었다. 다만 유카리는 손바닥을 보면서 조금 전 자신이 한 일이 믿겨지지 않는 듯한 표정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무슨 짓이야? 히로미의 질책이 침묵을 깼다. 유카리는 일어나 방을 나가 복도를 뛰어갔다. 히로미가 그 뒤를 쫓았기 때문에 나도 그 뒤를 따른다. 유카리, 어디 가니? 할머니에게 사과해야지. 그러나 유카리는 현관에서도 멈추지 않고 운동화를 꺾어 신고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여자라고 해도 중학생이면 빠르다. 히로미로서는 잡을 수 없었고 나는 쫓아갈 차림새가 아니다. 히로미와 함께 맥없이 불단이 있는 방으로 돌아온다. 사와코는 꼼짝도 않고 눈을 감고 있다. 죄송해요. 어머님. 히로미의 사죄도 듣는 것 같지 않다. 유카리가 어쩐지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초등학교 때는 좀 더 밝고 사람을 잘 따랐는데. 사춘기인가. 이 타이밍에서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라고는 할 수 없고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을 무시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꺼냈다. 추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안절부절 못했는데 그래도 대화의 실마리가 주어진 것이 고마웠는지 히로미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번 달 들어서부터 저래요. 여름까지는 변함없이 밝고 매일 같은 동아리 친구들을 가게에 데려와 가게 앞에서 매화가지 떡을 먹곤 했는데 여름이라면 여름 방학 중에? 예, 쟤는 육상부라 여름에도 부활동이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발이 빨랐구나 하고 농담처럼 말을 건네자 히로미는 유카리는 장거리이긴 한데요 하고 냉정하게 정정했다. 유카리가 다니는 중학교는 다자이후 덴만구에서 1.5km 정도 남쪽에 있는데 학군이 넓어 덴만구의 북측까지 뻗어 있다. 즉 참배길 부근을 통과해 하교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라면 돌아가는 길에 마쓰다이라 상점에 들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법요라 잠시 감상적이 되었을 수도? 일단 그 생각도 말해봤지만 그 아이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어요. 외롭다는 생각은 했겠지만 어머니에게 대들 만큼 격렬한 감정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히로미가 일축해버렸다. 뭐, 섬세한 나이니까요.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단 게 먹고 싶어서 초조했다든가 의외로 간단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이런 말이 위안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장거리 육상 경기 자체가 아마도 다이어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히로미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사와코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떡이 부딪힌 가슴께를 쓸어내리고 있었다. 3. 마쓰다이라 집안을 물러나 란을 데리러 상점으로 향했다. 차는 참배길 부근의 유료 주차장에 세웠다. 어머. 이카이 오빠. 수고하셨어요. 가게 앞에 평상에 앉아있던 라는 나를 보자마자 입을 오물거리면서 말했다. 무릎 위에 놓인 큰 접시에서 진묘한 것을 들어 올려 먹고 있다. 그건 뭐야?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뒤집어졌다. 라는 매화가지 떡 2개 사이에 대량의 앙금을 넣은 샌드위치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매화가지 떡에도 각각 앙금이 가득 들어있는데 말이다. 보기만 해도 입안이 단맛으로 가득 찬다. 목이 마르기까지 하다. 그 강력한 앙금의 화신을 한 입 더 베어 물고 란이 설명했다. 얼마 전 TV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저는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분에게 부탁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고, 그런 걸 다 알았어? 그래서 맛은 어때?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드디어 내 입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달. 이렇게 맛있는데. 이제까지 먹어보질 못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야말로 나는 완전히 아연실색했다. 라는 기세를 몰아 이야기한다. 반드시 널리 퍼져야 합니다. 매화가지 떡의 한 종류로 복권되어야 마땅합니다. 저기, 하나만 묻겠는데 그거 몇 개째야? 시간으로 보건대 그게 처음 먹은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 내 무릎에라는 허공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다. 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틀림없이 일반 매화가지 떡을 5개 먹고 나서 그리고 이 겹친 매화가지 떡을. 라는 살짝 웃었지만 질문 자체가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다. 나는 위 언저리를 가리키면서 살찐다고. 잘생긴 전학생이 쳐다보지도 않을걸.
전학생 같은 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물론 살이 찌는 건 곤란하지만 살짝 뺨을 불켰기 때문에 드디어 한 방 먹인 기분이었다. 중학생을 상대로 왜 이리 약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라는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데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으니 절다는 것은 무서운 재산이다. 30대를 바라보는 나는 요즘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아랫배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하하하. 그런 괴상한 걸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아가씨가 처음이네. 란의 뒤에서 가게 일을 돕는 남성이 뒤집개로 이리저리 떡을 구우면서 호쾌하게 웃었다. 마스다이라 상점의 참배길의 면 한쪽에는 유리로 만들어진 매화가지 떡을 굽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 말고는 벽과 문이 없어 가게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매화가지 떡만이 아니라 다양한 선물꾸러미가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와코의 모습은 없다. 아직 이쪽으로 오지 않은 모양이다. 어디에 기특한 아이인가 했더니 도연사의 아가씨였구먼. 오빠는 기억 못하지? 전에 만났을 때는 아주 조그마했는데. 그렇게 말하며 무릎까지 손을 내린 그는 히라오였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몸이 건장하고 오늘도 소매를 어깨까지 걷어붙인 티셔츠 아래로 검게 그을린 팔이 나와 있다.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매화가지 떡을 굽고 있다. 데스로가 세상을 떠난 해의 연말, 마스다이라 상점은 중요한 대목인 첫 참배날을 위해 인력을 구하려고 근처 대학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냈다. 거기에 응모한 사람이 당시 대학을 몇 년째 쉬고 있던 히라오였다. 처음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였는데 히라오는 대학을 졸업할 가망이 없자 마스다이라 상점에 주저앉았다. 또 히라오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때스도 마음에 들어해 결과적으로 마스다이라 상점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자타공인 일을 돕는 사람이지만 이미 12년이나 이 가게에서 근무한 히라오는 이때스가 세상을 뜬 지금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히라오는 우리 신도는 아니지만 서로 알고 지낸 지는 10년이 넘는다. 란이 훨씬 어렸을 때 다자이후 덴만구에 첫 참배를 하러 온 적이 있었으니 그때 얼굴을 봤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오빠라고? 물론 처음에 봤을 때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정력적인 청년이었지만 생각해보면 히라오도 이제 곧 40에 가깝다. 히라오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래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을 걸었겠지. 나는 황홀한 얼굴로 앙금 덩어리를 먹어대는 란을 옆에 두고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유카리한테 요즘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의아해하는 히라오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히로미에게 들은 얘기까지 포함해서 전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유카리가 말이야, 요새 심상치가 않아. 히라오 씨는 물론 유카리를 잘 아시지요? 그야 당연하지. 늘 씩씩하고 밝고 할머니를 끔찍하게 여기는 아이였지. 이 가게도 잘 도왔으니까. 이 가게를 도와요? 응. 이번 주에도 여러 번 아직 셔터도 열지 않은 아침부터 가게 앞에 쓰레기를 줍는 걸 봤지. 대단해. 고맙다고 하니까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부활동 때문에 가게를 못 도울 것 같다고. 유카리가 소속된 육상부는 요즘 평일에 아침 훈련을 하고 있어서 7시 반까지 학교에 가야만 한다고 한다. 참배길 근처의 가게들이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빨라도 8시 반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유카리가 등교할 때는 어디나 셔터가 내려져 있다. 하굣길은 또 하굣길대로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역시 문이 닫혀 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복잡했던 참배길의 사람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영업 중인 가게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른 아침에 짧은 시간이라도 이용해 돕는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마음가짐,
좀 더 말하자면 의미심장하기까지 하다. 앞으로 할 아침 훈련에서 체력을 써야 하는데 일부러 쓰레기를 줍는다고? 정말 열심히 줍더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위화감을 느꼈는지 히라오는 팔짱을 꼈다. 나도 평소 가게를 열기 전에 가볍게 청소를 하는데 별로 크게 더럽진 않아. 눈에 띄는 쓰레기를 2~3개 줍고 적당히 빗질을 하면 끝이지. 그런데 유카리는 슈퍼마켓 비닐봉투로 하나 가득 주었더라고. 많을 때는 하나에 다 담지도 못했어. 그걸 학교에 가다가 편의점 쓰레기통에라도 버리는 것 같던데. 다른 가게 사람에게 들었는데 우리 가게 앞만이 아니라 참배 길 전체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네. 감탄했어. 감탄. 마지막 감탄은 마치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 같았다. 확실히 유카리의 행동은 다소 흥미를 끄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행이다. 칭찬해줘도 문제가 없는 일이고 그것이 오늘 유카리의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히라오와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였다. 저는 유카리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란이 그렇게 말하고 다 먹은 접시에다 대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양손을 모았다. 그동안 우리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무슨 소리야? 아가씨? 유카리의 마음을 알다니? 질문하는 히라오에게 접시를 반납하고 라는 검지를 세우며 말한다. 한 가지, 히라오 씨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어서 날아오는 질문에 히라오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가씨가 한 말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잠깐만, 손님이다. 마스다이라 상점을 찾은 젊은 커플에게 히라오는 매화가지 떡 2개를 내밀었다.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도 어렴풋하게나마 란이 한 말이 이해되는 것 같았다. 4. 나는 란에게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다시 마스다이라 자택으로 돌아왔다.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은 집안의 미묘한 문제를 잡담 삼아 다른 사람들과 얘기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였다. 사정이 사정인 만큼 사와코와 히로미에게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할 셈이었다. 불과 1~2시간 전에 눌렀던 인터폰 버튼을 누른다. 응대한 히로미는 놀라면서 나를 맞아주었다. 아까 함께 있던 방으로 가니 여전히 사와코도 있다. 계속 그러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전 내가 물러날 때와 마찬가지로 방석 위에서 등을 동그랗게 말고 있다. 유카리 때문에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말을 꺼내자 드디어 사와코와 히로미는 자세를 고쳐 잡았다. 세 사람 모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삼각형 모양의 형태로 앉았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듯 나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고했다.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유카리는 실연한 게 아닐까요? 실연이요? 미간을 찌푸리는 사와코에게 나는 확인한다. 여름방학 때 가게에 데려왔다던 동아리 친구, 남자였죠? 이것이 란이 히라오에게 던진 질문의 정체였다. 오무라 군이라고 했었나? 유카리가 존칭을 써서 동아리 친구라고 해도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커플 손님을 응대한 후 히라오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 말을 받아라는 우리에게 설명했다. 유카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원인은 실연 때문이 아닐까? 사와코는 박수를 치듯 주름이 자글자글한 손을 가슴 앞에서 탁 마주 잡았다. 맞아. 분명 남자애였어. 다른 아이와 함께 올 때도 있었지만 늘 빠지지 않고 온 것도, 둘이서만 왔을 때도 그 남자애였어. 그런데 이제는 가게에 오지 않는다. 내가 확인하자 사와코가 고개를 까딱 끄덕였다.
단순히 여름방학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유카리의 태도 변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자를 향한 연심은 유감스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하굣길에 함께와 매화가지 떡을 먹는 일도 이제 그 끝을 맞았습니다. 이제 행복했던 추억만 남았을 뿐 다소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나는 계속했다. 그 추억을, 그러니까 둘이 함께 보낸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 함께 먹었던 매화가지 떡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녀로서는 떡은 먹기는커녕 보기에도 싫은 물건이죠. 그래서 떡을 들이미는 사와코에게 유카리는 격렬하게 반항했다. 그리고 격정 탓에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에게 평소 좋아하던 떡을 던져버린 슬픔에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 집을 나가버렸다. 그렇다면 내가 미안하게 되었네. 사와코는 진심으로 미안한 듯 했지만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그 목소리에는 훨씬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유카리가 요즘 힘이 없었어. 사실은 학교에도 가기 싫었던 거 아닐까? 부활동에 가면 그 남학생을 봐야 하니까. 하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그 아이 오히려 더 일찍 학교에 갔는데 히로미가 의문을 던졌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은 채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히라오 씨 말로는 유카리는 학교에 가면서 상점 주변에 쓰레기를 주웠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시련을 넘어서기 위한 소중한 의식이 아니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신을 좋아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유카리는 쓰레기를 주웠던 게 아닐까? 이것이 란의 견해였다. 쓰레기 줍기라는 누가 봐도 기특한 행동에 정성을 쏟음으로써 자신이라는 인간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스다이라 상점만이 아니라 참배 길 전체에 쓰레기를 줍고 다닌 것도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이득이 아니라 봉사를 위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카리가 빨리 다시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손녀를 위해 안다라는 사와코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시련의 상처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 상처를 견뎌내야 그녀는 어른이 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나는 다시 히라오의 말을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지난 주말에도 유카리와 같은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 셋이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떠들었어. 란의 말이 일단락되었을 때 갑자기 히라오가 주먹으로 손바닥을 쳤다. 정오가 지났으려나. 셋 다 테니스 라켓을 쥐고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부활동을 끝내고 가는 길일 거야. 유카리의 육상부도 그렇지만 휴일은 의외로 빨리 끝나.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 가게를 보고 오무라가 이 가게에 왔었대 하고 말했어. 그러자 그 아이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른 아이가 정말? 그 녀석 짜증나 하고 소리 높여 말하더라고. 그리고는 셋이서 하도 낄낄대고 시끄럽게 해서 주의를 주려다 말았지. 이야기가 얌전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유카리를 찬 남자애에게 분노를 드러낸 것이리라. 정당한 이유가 있고 없고는 떠나 여자의 마음을 찬 남자는 그 여성의 친구들에게 적대시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히 어리고 미숙한 연애에서는 누군가에게 반한다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는 묘한 전제를 두고 라는 말한다. 유카리 씨는 좋은 사람 같으니까 틀림없이 학교에서 친구가 많을 거예요. 히라오 씨, 그 아이들의 이름 아세요? 내가 물어봤다. 교복 차수의 이름을 봤다면 사와코와 유카리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히라오의 반응은 둔했다. 모르는 애들이었어. 가게 앞에서 시끄러운 것도 곤란해. 최악의 경우
학교에 민원을 넣으려고 자수를 보긴 했지만 잘 못 읽겠더라고. 그때 나는 설마 유카리 때문에 떠든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지. 나 역시 강하게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지나가는 학생의 이름까지 일일이 체크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변명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나는 거기서 이야기를 끝냈다. 유카리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까지만 전하면 그게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사와코에게 히라오가 들은 얘기를 전했다. 학교에도 친구가 있는 것 같으니 유카리는 곧 다시 밝아질 겁니다. 걱정은 되시겠지만 부디 오늘 일은 유카리가 먼저 언급하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오면 밝게 맞아주세요. 그렇다면 이카이 씨 말대로 하죠. 고마워요. 옛날에는 주지 스님만 졸졸 따라다녔는데 정말 훌륭해지셨어요. 사와코는 말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옛날 말을 들고 나오면 나는 약해진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알아온 신도는 내가 자식이나 손자 같은 것이다. 잔소리를 늘어놓은 것 같아 어쩐지 찜찜하다. 그러나 사와코와 히로미의 표정은 몇 분 전에 비해 훨씬 편안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마스다이라 자택에서 물러났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